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을 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중심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에 울고 웃는 시장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제 네. 하루만 보면. 근데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떻게 우리는 증시에 녹여내서 바라봐야 되는지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증시 전부 다 지수 오늘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다우 같은 게 0.5% 올라있고요. 나스닥은 1.4%, 그 다음에 S&P 500은 1%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주당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평균이 26,000명대로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확산세가 이제 많이 이제 주춤거렸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학기부터 그 학생들의 출석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그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그 연준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그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브레이드 러너 그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는 총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일단 물가 상승률 2%는 넘겠지만 일단 기저 효과와 그다음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그 투자 심리는 조금 안정화가 찾을 걸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나 이렇게 물가 관련 이제 지수가 나올 때마다 아마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일단 4월 달에 있었던 그런 출렁거림만큼은 좀 보단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 새벽이었죠. 31,000불까지 31,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저께 이제 39,000달러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조금 이제 위험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급등락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유틸리티를 제외한 IT나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2%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일단 반도체주 관련 쪽으로는 오늘 조금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코인이랑 주식이랑 같은 위험 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실 코인은 기댈 데가 없고 주식은 실적이라는 부분에 기댈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연동돼서 미증시가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좀 영향권에서 같이 움직이고. 사실 저는 이 코인 시장이 너무 급등을 할 때 유동성이 여기 쫙 쏠리니까 오히려 여기 갈 때 미증시 안 좋아지고 여기에 급락을 하면 오히려 자금이 이제 증시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일단 지금 위험자산이다라는 걸로 이제 전혀 다른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같이 지금 뭉뚱거려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그 주식 시장이 메인이 돼서 코인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주식이 이제 빠지면 코인을 팔아서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코인이 빠지면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하는 그런 이제 특히 MZ세대나 아니면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들은 그런 형태의 지금 투자가 일부 이제 행해지다 보니까 최근같이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이 그렇고요. 간밤 마감된 미증시 분위기는 괜찮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의 평가는 어떨지도 궁금하고 먼저 수급 특징주 안에서 힌트를 찾아볼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 특징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올랐었던 거는 이제 그 한국전력이 오르는 것 때문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은행, 보험 쪽 금융주들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의료정밀이나 의약품, 그다음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철강금속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 이제 정상회담 관련돼서 일단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조금 움직였었던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형적으로 최근 어제 증시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게 이제 좀 맞았었던 그런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가 안 나올 걸로 생각했었던 부분이 나오면서 원전이나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순매수 매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좀 맞춰졌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 한전이나 뭐 SK텔레콤,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매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HMM, 한국전력, 현대차, LG화학, LGU+ 이런 쪽으로 좀 순매수가 좀 양기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6천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매도는 조금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종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나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이제 공매도가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제넥신, 원익 IPS가 조금 공매도 대금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가 하루짜리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루짜리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반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장기적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당장 지금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매출도 증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단지 이제 그런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면 최소한 2, 3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미리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하고 아마 투자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원전이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가 없었거든요. 얘기가 없다 보니까 기대도 안 했었던 거죠. 원전은 될까 말까는 이야기는 소문은 돌았고 그렇죠. 미사일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미사일 관련된 부분도 일단 미사일 폐지 관련돼서 방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산 쪽보다는 아마 우주항공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위성 관련된 이제 협력을 조금 이제 확대할 그런 개연성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형 GPS 관련돼서 지금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GPS 관련 쪽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이제 인공위성 관련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협력 관계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술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불만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거냐라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미일 그 회담보다는 이제 수준이, 그러니까 중국 언급 양도 작았고 언급하는 그 이제 대상 자체도 이제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K 콘텐츠, 특히 이제 BTS 관련된 이제 팬클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한령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미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시그널을 낼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소비주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여러 가지 섹터 말씀을 주셨는데 지속해서 관심을 봐야 되는 섹터를 추려주신다면? 일단 우주항공하고 이제 SMR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닌가 싶거든요. 원자력. 일단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 공동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을 많이 지금 짓겠다고 하는 데가 중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하고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같이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과연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그 탈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SMR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좀 시장에 그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뭐 두산중공업이나 아니면 한국 KPS나 뭐 이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전 KPS. 예. 네. 그다음에 뭐 항공우주 분야 쪽으로 보면 이제 위성 관련돼서 이제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어저께 이제 이슈가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 미사일 사거리 관련돼서 현재 뭐 미사일기에 관련된 이제 상당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도 이제 LIG의 S1이 갖고 있으니까요. 뭐 그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사일과 위성 뭐 두 가지를 뭐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한수원 중심으로 해서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설계, 시공 이런 업체들 끼고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입찰만 한 준비하는 게 1년 이렇게 걸리다 네. 보니까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두산중공업, 한전 KPS 보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